아키텍처 최적화 설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저번 그 학회부터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앞쪽에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새롭게 나온 기법이 아니고요. 반복론의 하나고, 이 반복론을 적용을 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오래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인해서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왔던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최적의 아키텍처 또는 최고의 아키텍처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봤을 때는 좀 경험 베이스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러한 것보다는 좀 더 데이터 드리븐한 저희가 수치적인 정량화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연구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도 OTA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참 좋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SDV라는 그러한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디파인이 된 vehicle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저러한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복잡성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최적화, 세이프티,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저러한 문제점을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러한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본 저희 현대모비스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러한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부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있는 분야에서 제품의 V사이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의 중심으로 볼 수도 있겠고, 프로세스 중심으로 ISO 26226이라든지 에이스파이스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설계를 예전부터 하시던, 저희가 이제 조직을 그 이름을 보면 시스템 팀이라고 붙어 있는 그분들이 하시던 역할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모든 범위를 총괄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는 저희 스펙트럼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선행 프로젝트에서 이제 포워드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양산 프로젝트로 나와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개념으로 프로세스를 대응하는 그러한 스펙트럼까지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이 부분에 어느 정도에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요구사항부터 출발을 해서 정량적으로 도출을 하고 몇 개의 대안 아키텍처를 가지고 오고, 그 대안 아키텍처들 중에서 컨셉 셀렉션을 한 다음 그런 컨셉 셀렉션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시스템 디자인으로 넘기는 죄송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모두 다 아시는 부분, SE에서 하는 레벨, 자율적인 레벨에 대한 단계를 정의한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오토메이션 드라이빙을 레벨 3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 정의대로 하면 이 TDT fallback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위험 최소화 상태로 전환하는 대응 형태. 저희는 그래서 저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브레이크 리던던시를 필요하다라는 기준으로 했고요. 물론 이게 이제 스타트 포인트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들은 고객의 리퀘어먼트입니다. 고객의 리퀘어먼트에서는 퍼포먼스 리퀘어먼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environment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패키지 어떤 requirement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 당연히 고려를 해서 제품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투 액추에이터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ERBB라는 전동 부스터와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ESC 시스템 두 개의 조합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뭐 컨피규레이션은 앞서 애니메이션에서 봤지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가져온 이유는 새로운 제품 시스템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시스템 아키텍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사실 하드웨어는 저희가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올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는 EE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렇다면 리던던시를 할 때 어떻게 전원을 분배를 하고 통신을 이중화하며 통신은 어떤 라인을 쓸 것이며 센서의 종류는 무엇이며 다음에 EPB의 이중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고민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고요.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조합들을 어떻게 해야지 최적화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러한 관점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결정들의 패턴들이라는 이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에서 이제 말하는 패턴을 이용한 시스템 아키텍처링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패턴들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저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ecision, option, down selecting, assigning, partitioning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의 적용한 예들이 잘 나와 있고요. 이러한 예들 중에서도 제가 채택한 것은 디시전 옵션 패턴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들을 다 나열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의 조합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컨스트레인트를 가함으로써 점점 컨셉을 스크리닝 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 16.3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는 총 24가지가 나오겠고요. 같은 패턴을 디시전 옵션 패턴을 이용을 해서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변수랑 코스트 부분은 제가 좀 삭제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컴포넌트들을 다 디시전 옵션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저희가 설계함에 있어서 미리 설계가 결정된 것들 그러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촉도 같은 경우에가 좀 중요한 것인데 정량화를 할 때 이 시스템의 figure of merit 무엇이 대표적인 성능이냐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트와 리던던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백업 성능을 주요 척도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백업 성능 모델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총 대항 개수가 128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트레이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변수가 대척 X축과 Y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앞서 보신 표를 경우의 수로 다 나타냈을 때 왼쪽 위의 그래프와 같이 132개를 출발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 그 설계상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텍션 개수들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컨스트레인트를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저거는 조합이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96개가 제외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만들어지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사실은 이제 파레토 프론티어라고 해서 non-dominated 된 아키텍처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나머지 안쪽에 있는 점들보다는 그 유토피아 존 그러니까 백업 퍼포먼스가 높고 코스트가 낮은 쪽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최적의 에피션트한 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에피션트 셋을 모두 다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의 경험이 과연 이러한 최적화 분석 툴을 이용을 해서 왔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에피션스 포인트가 노란색 점들로 표현이 되고요. 저희가 사전 설계한 컨셉들이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컨셉들인데요. 그들의 위치가 그 파란색 선 위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가지 포인트들은 정확하게 최적화된 파레토 프론트 위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러한 파레토 프론트 위에 있는 점들도 결국은 10개의 정도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어떻게 컨셉 셀렉션 하느냐를 보면 두 가지 방법들이 있으면 여러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네, 탑 스위스라고 해서 유토피아 포인트 별표에서 가장 가까운 에 있는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퓨 매트릭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아키텍처들을 나열해 놓고 왼쪽에 가신 이제 평가 기준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현재 사양을 기준으로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최적의 결과를 수치적으로는 뽑을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코스트와 백업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케이스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최적의 점들이 최고냐?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미네이트된 아키텍처들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설계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아키텍처를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도 좀 발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저희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수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중에 가장 키워드인 단어는 제가 봤을 때는 정량화인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품을 개발하는 데 좀 녹여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향후 모델에서는 저희가 이제 V사이클의 오른쪽까지 밸리데이션을 포함하고 그다음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서 저희가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면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로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타겟을 정해두고요. 아까 말했던 코스트가 얼마까지, 그 다음에 백업 퍼포먼스는 얼마까지, 몇 년도까지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아까 파레토 프론티어를 통해서 유토피아 포인트까지를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테크놀로지 로드 매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개발할 내용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